남자들은 잘 모른다고 해서 남모를 고통으로 불리는 여성 질환. 그런데 실제로는 여성 자신도 모르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네, 여성암 중에서도 독한 암으로 불리는 난소암이 특히 그런데요.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이 난소암의 난감함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산부인과 권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궁과 관련된 암을 여성 생식기암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예방접종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인데요. 실제로 자궁경부암 외에도 다양한 암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 생식기암은 내자궁경부, 외자궁경부로 나누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외자궁경부에 생기는 외음부암, 질암이 있고 내자궁경부에 생기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나팔관암, 자궁체부암이 있습니다. 이 중에 3대 암으로 꼽히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체부암을 들 수가 있겠고 자궁경부암은 지속적인 정기검진에 의해서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실제로 난소암과 자궁체부암은 선진국암으로 인해서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난소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것을 난소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일수록 늘 겸손하고 또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없는 경제적 성공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가치가 높은 난소 복권의 의미든 아마도 건강한 난소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 건강한 난소 복권에 당첨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선택, 난소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난소암의 신호일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난소 종양의 특징은 무증상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 난소의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내지는 복수가 찬 것 때문에 생기는 압박 증세에 의해서 이제 소변을 좀 자주 마려울 수도 있겠고 장이 이제 조금 눌려서 대변을 보기 힘드는 변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다면은 난소의 나이나 기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네. 실제로 난소의 기능은 두 가지로 크게 있는데 배란을 해서 임신을 유지시키는 방법 하나하고 여성 호르몬을 그중에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여성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유지를 하는 이제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폐경기가 되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확인을 해서 언제쯤 폐경이 되는지 확인해서 본인의 이 정신적인 신체적인 기능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생리통, 자궁 건강을 의심해야 한다. 이거는 맞는 말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실제로 생리통은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차성 생리통이라는 것은 특별한 원인 질병이 없이 자궁의 근육의 수축에 인해서 생기는 이제 증상이 되겠고 2차성 월경통은 또 다른 질병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성 월경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좀 진행된 난소암인 경우에도 월경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난소 건강에 대해서 OX로 풀어봤습니다. 난소암은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보다는 발병률이 낮아도 한 번 생기면은 치료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여성 건강의 총연출제라고 불리는 이 난소에 생기는 난소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난소의 위치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난소암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내시긴 하는데 실제 난소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여성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실제로 복강 내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정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자궁이 되겠고 네. 양측으로 나팔관이 한 쌍,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양쪽에 있는 난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자궁은 실제로 여성을 상징하는 기관이 되겠고 사춘기 이후에 난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초경을 시작하고 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폐경기가 되면 월경을 먹게 되는 이런 이제 자궁이 되겠고 이 양쪽으로 존재하는 난소는 앞전에 얘기 드렸듯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숙 난자를 생성해서 나팔관에서 캐치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난소가 되겠습니다. 네. 난소의 구조를 보시면 되게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고 양쪽 난관 끝에 위치를 합니다. 길이는 한 3.7c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폭은 한 1.6cm까지도 크기를 정상으로 봅니다. 실제 난소의 피질,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통 피부의 껍질들은 몇 층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난소는 특징적으로 피질, 껍질이 한 층의 상피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상피성 난소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피성 난소암은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도 이 난자에서 발생하는 생식세포암, 그다음에 기질, 속살에서 발생하는 성기삭 간질성 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한 5%에서 8% 정도를 차지하고 되게 좀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네. 난소암이라는 그건 무엇이냐? 난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궁경부암에 이어서 우리 여성 생식기암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암이 되겠고 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이 난소의 상피에서 종양이 발생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피성 난소암은 외부에서 막아주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복강 내에 많이 퍼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대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양이 생겨서 복막을 타고 전 복벽에 다 퍼지는 경우가 이제 흔히 발생하는 3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궁근종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암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난소에도 암이 아닌 물혹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난소암과 난소물혹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양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게 나누면 물혹과 살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혹은 기능성 물혹과 비기능성 물혹, 그다음에 실제 상피 종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그 위쪽으로 경계성 종양, 그다음 단계가 이제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기능성 물혹과 비기능성 물혹은 쉽게 얘기하면 난소에서 난자를 성숙시켜서 배란이 되기까지 이제 난자를 그 안에서 키워서 이렇게 그 배양을 하는 난포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네. 그 난포가 터지기 직전에 배란이 됩니다. 그런데 배란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터지지 않고 계속 가면 난포 물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기능에 따라서 이제 없어지고 또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가 좀 커지더라도 수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기능성 물혹부터는 실제 없어지는 혹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난소암이 의심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한 수술을 해서 조직학적인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난소암은 과거에는 서양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난소암은 2010년부터 7년 동안에 약 50%가 증가를 했다 그래요. 네. 난소암의 발병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게 생각하는 원인이 일생에 배란을 많이 하는 경우에 즉 배란이라는 난소의 껍질이 터져서 난자가 튀어나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껍질이 지속적인 상처를 받았다가 또
아물었다가 받았다가 아물었다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됨으로써 상피에 암이 발생하는 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빠른 초경하면 배란이 빨리 되니까 그만큼 많이 하게 되겠죠. 네. 늦은 폐경, 그럼 폐경이 늦어지면 그만큼 배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 네.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일 때 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무월경 상태를 무배란 상태를 지속하기 때문에 결국 미혼 여성이나 원치 않지만 불임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인 배란이 되니까 결국에는 난소암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5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하는 경우에도 배란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난소암이 더 적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원인과 위험 인자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경구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이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획 없이 오랫동안 이 피임약을 복용하기가 사실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런 피임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혹은 뭐 부작용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경구 피임약은 가장 1차적인 목적이 피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신다든지 아니면 혈전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위험 인자를 가진 분이 아닌 경우에는 피임을 목적으로 할 때는 경구 피임약을 가장 먼저 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난소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피임약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폐경이 되면 난소암의 걱정이 줄어들 것 같지만 폐경기 이후에도 계속 발생이 된다 그래요. 네. 특히 폐경기 호르몬 치료받을 때 난소암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가 됩니까? 50대에서 70대 이제 난소암이 호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폐경기 때 난소암의 발생이 제일 높아지게 되겠죠. 저희 나라 폐경기 평균 이제 연령이 49세에서 5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 약을 먹은 거로 인해서 난소암이 발생이 위험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기 때가 난소암이 발생 위험 요소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약을 복용할 때 정기 검진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검진을 통해서 난소암에 대한 체크를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우 안젤리나 졸리 알고 계시죠? 네네. 배우로도 이미 유명하지만 유방암과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슴과 난소를 절제한 걸로도 참 유명한데요. 이때 수술할 때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실제로는 뭐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10년 이상 난소암 투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본 후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또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졸리 얘기하기 전에 앞서 얘기 드렸던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에 대해 잠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방의 BR, 암의 CA를 따서 브라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명사라서 보통 이제 염색체 17번인가 13번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이런 브라카 유전자는 실제로 암을 억제시키는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유전자죠. 그런데 그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그 종양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암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실제로 이 인간 유전자의 염기서열, 우리가 얘기한 DNA는 전부 염기서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1990년대에 염기서열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13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인간의 염기서열을 확인한 게. 그 당시에 돈이 한 3조 4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임상에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2017년 재작년에는 이만큼 돈이 들렸던 게 $1,000, 한 100만 원 전후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지금 임상에 이용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제 질환의 진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제 장기를 보고 현상을 보서 병을 진단하고 이랬는데 실제 이제 모든 문제는 유전자나 분자적인 문제가 돼서 그게 세포에 문제가 일어나고 조직이 문제가 되면 장기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단계에서는 어쨌든 형태적으로 이런 게 발생을 해야
우리가 진단을 하고 수술적인 처치를 했지만 네. 요즘은 이 분자 수준의 접근까지 해서 이런 유전적인 문제를 알아내서 아예 병을 차단하는 이런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졸리 효과를 얘기 드리면 이 안젤리나 졸리는 외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난소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모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유전적인 일반인이 생각해도 유전적인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40대가 되기 전에 벌써 뭔가 병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 검사한 게 이제 브라카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하니까 본인도 돌연변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유전적인 이제 상담을 통해서 2013년도에 유방 절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해 난소도 예방 절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이제 유명인이 이런 걸 받으니까 실제로 뭐 의학이 그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환자들의 검사나 예방적 수술이 5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런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하는 대상은 실제로 본인이 원하면 돈을 다 지불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본인이 유방암이 있거나 아니면 난소암이 있을 때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 그 이제 세컨드 디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쪽까지 한 명 이상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유방암, 난소암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 네. 양측성으로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제 유방암 이외에 다른 장기에 아까 얘기한 대장암이나 자궁체부암 이런 이제 다른 장기암이 있는 경우, 남성에도 가끔씩 유방암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남성의 유방암인 경우에도 그렇고 본인이 상피성 난소암이 있는 경우는 다 이제 보험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카 검사를 왜 해야 하냐면 실제로 난소나 난관 암에 대해서는 유전 상담과 유전 검사를 시행해서 이런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 그 환자나 환자의 가족까지 이 치료에 대한 아니면 예방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를 세컨드 라인으로, 서드 라인으로 약제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전 상담 클리닉의 진료 흐름도를 한번 보시면 본인이 검사를 원하는 환자, 내지는 검진센터에서 본인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전 상담 클리닉을 거쳐서 가계도를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주 정도 소요되면 네.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만일에 돌연변이가 없으면 상담은 끝이 나고 네. 돌연변이가 있게 되면 그 가족까지 확대해서 가족도 검사를 하고 그 양성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 산부인과나 외과로 가서 예방적인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난소암 진단이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유전과 생활환경 등이 쌓여서 조심스럽게 몸집을 키워가는 난소암.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네. 초기 난소암의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소암이 진행되면 2기 이상의 경우에는 아주 이제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변이 좀 자주 마렵다, 내지는 소화장애가 있는 것 같다,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증상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내지는 CT 같은 걸 찍어서 골반 내에 난소 종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기적인 골반 검진을 통해서 골반 쪽에 이상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종양 관련 표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쓰는 건 CA125라는 것과 H4라는 이제 표지자를 사용하는데 H4가 그나마 초기 암을 조금 더 확인하기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질초음파 이런 CT나
패시티 같은 걸 통해서 영상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 난소암은 무증상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